너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 사람들 너 안 좋게 보더라. 내가 너 아끼니까 그러는 거야. 사장님 가게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듣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나이 60 넘어서까지 장사하다 보니 특이한 사람들은 다 만나는데 어지간한 건 눈 깜빡도 안 할 정도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5명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사이다로 한마디를 했더니 이제는 제 곁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누구였냐면요.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기엔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나요? 오늘은 꽃집 사장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작은 동네에서 20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60, 이름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원래 젊을 적에는 유치원 교사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때도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보람이 있고 매일 웃으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은 사실 이 길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 번쯤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늦깎이로 대학교도 들어가고 마침내 꽃집도 열게 된 지 이제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새벽 시장 나가서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향기로운 꽃을 사오는 일과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는 꽃을 만지며 시작하는 하루도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지는 일은 꽃을 만지는 것만큼 쉽지가 않더군요. 왜냐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뭐든지 제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 가게 옆에 있는 고깃집 사장님이신데요. 익명이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니 참 시원하네요. 그 식당 사장님, 처음엔 인사도 잘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 좋으신 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본색이 나오시더라고요. 가게에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하시는 말과 온도 차이가 아주 오락가락하십니다. 냉탕 온탕을 오가다 보니 저도 참 이제는 그러려니 하게 됐어요. 고깃집에 손님 없는 날이면 아니,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꽃집에서 이상한 꽃 냄새 나서 그런 거 아냐? 하고 한 소리 하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자기 덕분, 흐리면 그것도 제 탓이고요. 하루는 꽃 진열대가 가게 간판을 가렸다고 뭐라 하셨어요. 일부러 그 집 가게 앞에는 얼씬도 안 하게 진열해둔 건데 말이죠. 그리고 잠시 1분 정도 꽃 찾으러 온 손님이 차를 주차했을 때 주차 문제도 제게 따집니다. 결국은 그냥 뭐든지 제가 잘못한 거죠.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 사람도 장사 안 돼서 예민한가 보다 이해하려 했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진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나중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어깨가 굳더라고요. 이제는 목도 빳빳해지는 것이 한의원 주기적으로 다녀야 할 판입니다. 온몸의 근육이라는 근육은 다 뭉친다니까요. 그렇게 늘 내 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정답이더군요. 마음이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럴 땐 가만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는 귀 닫고 눈 감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님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깃집 사장님께 죄 지은 죄인처럼 살다가 얼마 전에는 저도 안 참고 한 소리 했습니다. 옆집 식당 사장님이 또 날씨 탓을 제게 돌렸을 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장님, 전 이제 제 일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약자에게 강자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멀리 해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내 약점을 기억해두고 나중에 꺼내는 사람입니다. 꽃집 단골 중에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도 항상 외모를 단정하게 하시고 셔츠 한 벌이라도 구김없이 빳빳하게 다려 입으시는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외모도 예쁘시고 말은 더 예쁘게 참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처음에 저와의 만남은 그냥 손님이었죠.
그런데 자주 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고 서로 시간 날 때는 커피도 마시게 되고요. 그렇게 친구처럼 가까워졌죠. 알고 보니 사는 동네도 비슷해서 얼굴 볼 일도 점점 많았습니다. 그렇게 손님보다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직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거든요. 사실 제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음식 배달, 대리기사까지 다양하게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남편이 참 많이 고생해서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처리만 하던 사람이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려니 온몸에 파스를 다 붙이고 가끔 넘어져서 멍도 들어오더라고요. 눈물 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면 남편 마음이 더 약해지고 초라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힘들어 보여도 차마 집에서 쉬라고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젊으니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꽃집도 꿈도 꿈이지만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친구 앞에서 제가 제일 속 깊은 얘기들을 하나둘 꺼내놨습니다. 저도 속으로 삼켜야 하는 말이었는데 말하다 보니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카페에 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익숙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남편은 퇴직하고 그냥 집에만 있대 요즘은 그 회사 그만두고 배달일 한다고 하던데 세상에 그 말들이 다 제가 그 사람한테만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알았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상처를 정보처럼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다룬다는 걸요. 다 제 입에서 나간 말들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입을 닫고 지내게 됐습니다. 동네에 이런 말들을 오가게 해서 남편에게 가장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조용히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그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 주인공인 제가 빠지면 재미없죠? 그리고 웃으며 나왔습니다. 다들 얼빠진 척 당황해하는 모습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뒷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저를 마냥 입 다물고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하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니까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사람은 저희 집 5년 단골입니다. 거의 초창기 때부터 와주신 분이라서 성함과 사는 곳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하자면 그분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고 있는걸요. 그 손님은 늘 정기적으로 꽃을 사갔습니다. 결혼기념일, 와이프 생일도 잘 챙기셨죠. 동네에는 소문난 애처가입니다. 다들 인꼬 부부가 따로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니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냐고요? 고마운 단골이긴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올 때마다 서비스는 기본이고 꽃 포장도 2배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고 무료 엽서도 달라고 합니다. 저번에는 제가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도 안 했는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장미꽃 다발을 그냥 뽑아서 당연한 듯이 덤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무례한 기분이 들어서 화도 났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매번 부탁하면서도 이번만 좀 부탁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 줬다고 절대로 말 안 해요. 나 알잖아요. 라고 거절을 못하게 매달리시거든요. 제가 늘 집니다. 저는 또 그냥 웃으며 해줍니다. 손해보면서도 거절 못하고 결국은 당한 기분만 남죠. 계산기처럼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만 계산합니다. 아마도 제가 판 곳보다 서비스로 드린 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분도 알고 계시니까 자꾸 저희 집에 오는 거겠죠. 얼마 전에는 그 손님에게만 따로 포스트잇에 메모를 써서 드렸습니다. 손님의 기념일은 소중하니까요. 이번엔 제가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부턴 정성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놓고 돈 그림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손님도 무안했는지 이제는 돈 계산은 잘 챙겨준다고 하면서 황급하게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바뀔 사람이면 바뀌겠거니 믿어보려고요. 그분의 버금하는 네 번째 사람, 남의 불행에 묘하게 웃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꼭 밝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인데 늘 웃으면서 요즘 꽃 사는 사람 많이 없죠? 우리 딸 졸업식 때도 다들 케이크 사들고 오더라고 이러시거든요. 처음엔 위로인가 했는데 이상하게 뒷맛이 씁쓸했어요.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남의 불행을 위로 삼는 사람이라는 걸요. 게다가 저희 가게에 들릴 때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어찌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오늘은 자식 욕, 내일은 남편 욕, 그 다음 날은 이웃 욕. 자꾸 욕 퍼레이드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풀고 나면 꼭 이래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야. 처음엔 들어주고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거의 3년째 듣고 있자니 제 마음이 지쳐가더라고요. 공감은 주고받는 건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됐죠. 가끔은 허기도 지고 출출할 때면 우유를 정기적으로 시켜 먹을까 싶다가도 그분 얼굴이 떠올라서 우유 배달을 절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이 사납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배가 고픈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는 마음이 짠해서 불행을 즐기던 우유 배달 아주머니에겐 꽃 한 송이를 드렸습니다. 사람 일이 다 그렇죠. 오늘은 이걸로 기분 좀 펴보세요. 그분은 그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유통에 짧은 쪽지가 넣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속 좁았죠. 미안해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조용하고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냐고요? 이분은 영업을 하시다 보니 꽃 선물을 주변에 할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저희 집 단골이 되어버리셨죠. 가벼운 수다도 나누고 동네 모임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같이 모임 활동도 부지런히 했는데 몇 달 동안은 제가 바빠서 동네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이 바뀌더군요. 너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 사람들 너 안 좋게 본다? 내가 너 아끼니까 그러는 거야. 그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위한다는 말보다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깨달음을 그분 덕분에 알게 됐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참 마음이 씁쓸하네요. 지금은 저를 위하는 척 조종하려던 그 사람. 모임에도 아예 안 나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게 앞에 찾아와 말하더라고요.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저를 위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지요. 그렇게 저는 아무도 밀치지 않고 복수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꽃을 고르듯 사람도 고릅니다. 함부로 꺾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만 제 옆에 남았습니다. 제가 60평생 짧으면서도 긴 인생을 살아보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은 예쁘지만 속은 썩은 꽃도 있고 시들어 보여도 다시 피는 꽃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다정하다고 다 내 사람이 아니고 오래 알고 지낸다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압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기까지 꽃집 사장님이 몰래 해주신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경우 없고 무례한 사람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꼭 장사를 하지 않아도 길만 걸어가더라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뭐니 해도 경우 없고 무례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인생 오래 살아도 그런 사람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기가 어려운데요.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신호를 먼저 보입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면 상처 입기 전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자꾸 이런 대접을 받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신호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경우 없는 사람은 내가 실수 하나만 해도 말을 섞지 않고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 나이 먹고 그것도 몰라요? 이런 것도 못해요? 라고 쏘아붙이기 일쑤죠. 내가 큰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말투에는 당신을 낮춰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실수를 자신이 우월하다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말은 비판인데 눈빛은 경멸입니다. 그 눈빛을 느꼈다면 이미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요즘 치고는 잘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선방하셨네요.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칭찬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만 늘 조건부 칭찬 또는 비교 속의 칭찬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100% 인정하면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항상 내가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눅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는 경우인데요. 아니 근데 말이야, 그건 다들 알아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라고 말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든 그 사람은 늘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대화를 하지 않고 우위 확보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말을 끊는 건 존중을 끊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내가 일부러 불쾌하게 들을 만한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처음엔 진짜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쾌해한다는 걸 안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고의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말해도 안 떠나나? 어디까지 참고 견디나? 이건 가스라이팅의 문 앞입니다. 가볍게 넘기면 더 무거운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 한 번을 같이 먹더라도 그 사람 인성이 빤히 보입니다. 밥을 한 번 샀으면 그 다음엔 은근히 그때 내가 밥 샀잖아라고 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한 뒤엔 나도 좀 도와줘요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들은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빚지게 만들어 조종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베풀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무례한 사람의 신호들.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 안에는 관계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둘지 아니면 거리를 둘지 말이죠. 내 감정이 자꾸 작아지고 내 말이 자꾸 끊기고 내가 늘 미안해진다면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편한 사람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인생 해답의 이야기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인생은 무례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